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저희가 선수를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팀도 봐야지. 네, 팀을 봐야죠. 자, 워스트 바르셀로나 아니야? 워스트? 야, 그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 넣기는 좀 애매해. 맞아, 그래. 코파델레이 우승을 하는 바람에. 그래. 리그 기준으로서도 마지막이 좀 아쉬웠지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니까. 애매한 팀이야. 야, 가운데 하나 넣자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최고부터 봅시다. 네네. 네. 송현님 최고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당연히 최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그렇지. 뽑아야 돼. 우승팀이니까. 그렇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최고의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긴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뭐 우승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니야? 이렇게 그래.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많이 얘기했고 네. 많이 다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의 팀을 좀 뽑아보자. 그래서 네. 저는 세비야를 뽑았습니다. 세비야 좋지. 네. 엔네시리의 연속성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지. 저는 세비야가 한 단계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올 시즌 라리가 경쟁을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부진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빅4 형성의 원인이다. 세비야에 좀 기회를 줬죠. 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빅4가 형성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5위하고의 승점 차는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빅4가 있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데포르티브, 발렌시아. 그렇죠. 요렇게 이제 네 팀이 항상 이제 우승을 다투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런 시대가 온 듯한 느낌을 주니까 저처럼 이제 올드 라리가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발렌시아 어디가 있냐? 네, 발렌시아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사실 이제 발렌시아는 최악의 팀에 들어가야 되는 후보 중에 한 명인데 너무 많이 얘기했어. 네, 근데 저희가 너무 얘기해서 월간 강인에서도 까고 그렇습니다. 까면 좀 미안하다. 네, 그러니까 세비야가 네. 물론 4위를 차지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 적은 있어요. 그런데 우승 경쟁을 이 정도로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선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거에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그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우승 경쟁을 끝까지 한 적도 있지 않나요? 그 카누테하고 다니엘 알베스하고 있던 시절에? 그때도 막판에 미끄러졌어요. 그치. 막판에 미끄러지면서 좀 아쉽게 됐지만 그때도 굉장히 강했는데 올 시즌에도 또 굉장히 좋은 전력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비야가 강하다는 것은 사실은 세비야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엔네시리가 18골을 넣었지만은 뭔가 최전방에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있죠. 불구하고 워낙에 팀이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비도 정말 좋고. 네, 솔직히 세비야 얘기할 때 엔네시리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렇지. 야신부누 골키퍼, 줄스 주스쿤데, 쿤데, 헤르난두 네. 뭐 이런 선수들 얘기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팀의 중심축이 잘 잡혀져 있고 그 가운데 로페테기가 팀을 너무나 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세비야 입장에서는 올 시즌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에 필요한 부분만 영입을 한다면은 다음 시즌도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저는 올 시즌 최고의 팀은 세비야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비야가 확실히 보강만 조금만 잘 되면은 꾸준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이. 사실 올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기회다. 이건 시즌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나름대로 보강을 했고 선수층이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는 보강이 없었죠. 바르셀로나는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세비야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세비야가 다코스처럼 나타나서 거의 막판까지 우승 경쟁을 해준 것. 그것은 세비야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비야가 올 시즌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베티스. 베티스 올 시즌 칭찬해줘야 돼. 네. 칭찬해줘야 베티스가 근년에 보면 정말 이름값만 뭐 휘황찬란하고 껍데기밖에 없는 팀이었어. 근데 너무 실속이 없고 엉성한 그런 팀이었는데 올 시즌엔 또 페그리니 감독 체제에서 또 굉장히 탄탄한 팀으로 변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올 시즌에 6위로 맞췄거든요.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17-18 시즌 6위 기록한 이후로 최고의 성적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또 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굉장히 고생했고 그리고 올 시즌에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거는
이전과 다르게 수비가 또 굉장히 좀 탄탄해졌어요. 맞아요.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베티스의 문제는 수비 쪽이었거든요. 그치, 공격은 좋은데 수비가 못 받쳐줬어. 네. 예. 그러니까 세티엔 감독 시절에 3백 썼다가 루비 감독 4백으로 네. 바꿨다가 또 무너지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죠. 네. 제가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공격적인 면에서는 의외로 지난 시즌하고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득점도 지난 시즌에 48득점, 올 시즌에 50득점이었거든요. 뭐 큰 수치의 변화 없었는데 수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시즌엔 60실점 하면서 리그에서 19위 기록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50실점 하면서 12위에 네. 랭크됐고요. 자세하게 좀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태클 6위, 가로채기 1위가 눈에 들어요. 오. 이게 왜 눈에 들어오냐면은 지난 시즌은 태클 가로채기 둘 다 꼴찌였어. 이 팀이. 그러니까 수비가 안 돼서 그냥 완전 무너졌다는 무너졌던 얘기야. 거야. 근데 올 시즌에는 태클도 잘 되고 가로차기도 잘 되고 이 얘기는 뭐 앞선에서도 수비를 잘해줬고 그리고 역습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또 기틀도 잘 마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팀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 시즌에 저는 카날레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카날레스 진짜 잘하더라고. 뭐 이전 시즌들에도 잘했지만 올 시즌은 정말 스페인 최고의 미드필더 가운데 한 명이 아닌가. 그러니까 베티스가 그런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거는 창의적인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3명이나 있다는 거죠. 네, 카날레스, 나빌 페키르, 호아킨.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무서운 거고 그리고 지난 시즌은 아 나빌 페키르가 에이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올 시즌은 오히려 카날레스가 에이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올 시즌에 그리고 슈팅 정확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지난 시즌 대비로 높아졌고 이 팀이 효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 전까지는 진짜 비효율의 대명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올 시즌부터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내년 시즌에는 또 더 기대할 만한 그런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베티스를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 베티스 하면은 수비 불안 그리고 그러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 부재도 있었어요. 물론 있었지. 로렌 모론이 골을 얻었다 네, 할지라도 네. 보라 이글레시아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얘도 거의 먹튀 수준이었거든. 튀진 않았지. 먹까지만 했었지. 네. 근데 안 튀고 올 시즌에 살아났어 결국. 올 시즌 후반기에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 튀지 않았다고. 네. 그러면서 보라 이글레시아스가 골을 네. 많이 넣어줬어요. 네. 네,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베티스가 다음 시즌에 이 선수들 근데 다 지킬 수 있을까? 일단 망디는 나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에메르손도 네. 못 떠날 것 같고 페키르도 이적설이 있는데 어찌됐든 리빌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잘해서 또 요 성적이 이어질 수 있게 그런 폼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악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발렌시아 뽑겠습니다. 발렌시아 우리 너무 많이 얘기했지 근데. 네, 근데 저는 발렌시아가 최악인 이유가 발렌시아는 시즌 준비도 안 되고 시즌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클럽이 한 시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피터링 구단주가 하비그라시아 감독에게 영입해 준다고 약속해놓고 영입을 안 해줬어요. 그라시아 감독이 그러니까 삐지지. 네.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다니 파레오, 페란 토레스, 코클랭 이런 선수들이 떠나갔거든요. 떠났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누수가 크고 팀은 흔들리고 결국 성적은 내기 어려운데 하비그라시아 감독은 굉장히 단편적인 전술을 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배제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즌 막판에 항상 등장하는 그 인물 도로 감독 대행이 등장을 하면서 네. 잔류에는 성공을 했지만 발렌시아가 잔류를 걱정하는 팀입니까? 야, 발렌시아가 정말 뭐 시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장기적인 플랜 같은 게 없어. 네. 근데 발렌시아 같은 팀은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냥 어. 유소년 선수들을 올려가지고 팀의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 말은 그런데 또 현실은 그렇지도 않아. 그래, 그렇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어. 거죠. 발렌시아는 이제 페페 보르달라스 감독이 왔습니다. 헤테페를 이끌던 감독이 네. 왔기 때문에 페페 보르달라스 감독이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한 명씩은 영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피터링 구단주가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또 들어줄까? 네, 그러니까 보르달라스 감독이 온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구단이 지원을 해야 되고 구단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올 시즌 꼴이 또 나요. 저는 보르달라스 감독 부임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보르델라스 감독의 색채, 성향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우리 팀이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올 시즌에 뭐 좀 부침이 있었지만은 또 능력을 보여준 감독이니까. 근데 그냥 헤타페 뭐 몇 시즌 전에 잘했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못했지만 데려오자 이런 식으로 데려왔으면 또 똑같은 똑같은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다음 시즌 초반이 궁금하면서 걱정되면서 그런 팀입니다. 네. 김진수 기자는 어떤 팀 뽑았나요? 네, 그 보르달라스 감독의 팀 헤타페입니다. 네. 저도 헤타페. 올 시즌 최악의 팀은 헤타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헤타페가 승격하자마자 정말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맞아요. 정말 센세이션했고 이 라리가의 수비적인 실리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분명히 큰 역할을 했지만은 시미오네 감독가 뭐 독을 풀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보르달라스 감독도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 그러면서 성적을 내고 유럽 대항전까지 나갔는데 올 시즌에는 정말 완전 폭망. 정말 나쁜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 네. 나는 정말 안 좋았고 제가 기록을 조금 정리해봤는데 17-18 시즌에 승격하면서부터 8위 기록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엔 15위. 예. 그리고 실점 기록이 제일 중요해요. 이 팀이 수비적인 팀이잖아요. 네. 근데 33실점, 35실점, 37실점. 이렇게 항상 30점대 수비력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득점을 내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 올 시즌에는 43실점 했고요. 뭐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득점을 보면은 이해가 가요. 28득점밖에 못했어요. 아까 또 위날이 또 여기에서 또 기분이 있고 하이메 마타가 또 예전만한 그런 위력을 못 보여주지 못했고 영향도 있고요. 로드리게스도 마찬가지고 공격적인 면에 있어서의 좀 그런 굉장히 부진이 있었고 그래서 겨울에는 막 이 선수 저 선수 임대해오면서 공격적으로 변신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뭐 4-2-3-1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전술 변화를 했지만 결국은 큰 변화를 주질 못했어. 그러다가 이러다가는 강등 당하겠는데 싶어가지고 결국 이전으로 회귀해서 겨우 잔류에 성공한 그런 팀이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헤타페가 보르달라스 체제의 종언을 뭐 고했고 결국 감독과 결별했죠. 네, 그리고 미첼 감독이 다시 왔더라고요. 네, 미첼 감독이 왔는데 과거에도 또 헤타페 이끌었던 감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첼 감독 시절에는 재미난 축구한다는 평가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고 이 팀이 제가 기록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경고는 항상 1이야. 반칙을 너무 심하게 해. 라리가의 스토크시티지. 너무 심해. 네, 그리고 퇴장도 항상 상위권에 기록했고 이 파울도 1, 2를 항상 앞다투던 팀이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영리하다고 볼 수도 있으면서도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 사실 거친 플레이를 통해서 승리를 추구해서 승리한다 치면 이게 영리한 플레이가 되는 그렇지. 거야. 예. 그런데 거친 플레이하고 퇴장당하고 갑자기 막 경고 막 나오고 경기는 멈춰지고 그 가운데 패배당하면 얘네는 실력도 없으면서 더럽게까지 해? 이렇게 욕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최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축구를 하려면 성적이 계속 나와야 돼. 근데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웠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위주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려서 그러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타 팀들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요렇게 라리가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적 시장 이야기라든가 유로 2020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리가 뭐 또 더 얘기하고 싶은 뭐 얘기 없어요? 아니야, 나 미련 없어. 올 미련 없어 올 시즌? 올 시즌 잘라낼 거야. 잘라낸다 이거지? 그렇다. 올 시즌 나 잊었어. 어떤 일이 있었지? 그래 없었어 그래. 지워진 것 같은데. 네, 머릿속에서 지울 겁니다. 올 시즌. 네, 특히 막판 6경기는 지웠습니다. 자, 또영지 TV가 계속해서 좋은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자고요. 유로로 돌아온다. 네덜란드.